안녕하세요. 서귀포시 양승철 소아청소년과 원장 양승철입니다. 오늘은 급성중이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급성중이염은 굉장히 흔한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밤에 갑자기 아기가 귀가 아프다고 울게 되면 많이 당황하게 되는데, 이런 급성중이염 증상들의 원인은 무엇이고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또 예방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요즘 소아과에 가시면 항상 그 귀 내시경으로 귀를 많이 보게 되는데, 귀 내시경 소견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먼저 중이염의 원인은 가장 흔한 것이 사실은 감기입니다. 감기를 일으키는 또 가장 흔한 것들이 또 바이러스들이죠. 중이염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바이러스로는 첫 번째가 리노바이러스입니다. 리노바이러스는 흔히 얘기하는 이제 코감기 바이러스이고 많은 감기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RS 바이러스라고 레스퍼러터리 센시티얼 바이러스,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라고 하죠. 모세기관지염을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바이러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데노바이러스라고 있는데, 이 아데노바이러스는 고열이 굉장히 심하게 나고 열이 오래 지속돼서 아이들을 많이 괴롭히는 바이러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고 급성 후두염을 많이 유발하기도 하는 그런 바이러스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팬데믹 때 유행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 말고 일반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그 감기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중이염을 일으킬 수 있고요. 그리고 돌발진을 일으키는 돌발진 바이러스에서도 중이염이 동반되는 경우를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런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중이염이 많지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세균성 감염에 의한 중이염입니다. 이 세균성 감염을 일으키는 주 세균을 들자면은 첫 번째가 헤모플루스 인플루엔자가 되겠고요. 이것은 흔히들 뇌수막염 접종할 때 그 뇌수막염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트랩토코커스 뉴모니아라고 해서 보통 폐렴 백신, 폐구균 백신 이거 접종할 때 많이 등장하는 폐렴구균을 얘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흔한 게 모락셀라 카타랄리스라고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세균성 감염이 급성 중이염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헤모플루스 인플루엔자와 폐렴구균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예방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세균성 감염에 의한 심한 중이염들이 많이 줄어든 추세입니다. 그래서 애기들이 중이염에 의한 심각한 합병증이 지금은 많이 줄어들어서 참 다행한 일이고요. 이런 심각한 중이염이 오지 않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을 꼭 잘해야겠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러한 중이염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로 밤에 갑자기 애가 귀가 아픈다 그러면은 바로 응급실에 가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 해열 진통제를 타이레놀이나 브루펜 계통의 해열 진통제를 한번 먹이면 통증은 어느 정도 완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잠을 잘 수 있게 되니까 잠을 일단 자게 하고 다음날 아침에 소아청소년과에 방문하셔서 중이염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해열 진통제를 먹어서 통증이 없어졌다고 해서 중이염이 끝난 게 아니니까 이것은 꼭 병원에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중이염의 치료는 항생제 치료를 많이 하게 되는데, 모든 환자에서 중이염에 있어서 항생제 치료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항생제 치료를 꼭 필요한 연령층이 있는데, 그 연령층 중에 만 2세 이하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 2세 이하가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생애를 사는 동안에 가장 면역성이 좀 낮은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세균성 감염이 발생하였을 경우는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만 2세 이하에서는 가능하면
항생제 치료를 하는 게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 6개월 미만에서 중이염이 생기면 대부분 항생제 치료를 권하는 편입니다. 그럼 항생제 치료는 어느 정도 하냐면 7일에서 10일, 그리고 길면 2주까지도 항생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중이염의 경과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빨리 좋아진다면 뭐 일주일 안에도 그럴 수 있고, 좀 경과가 오래 간다면 고막 상태에 따라서 열흘에서 2주까지도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중이염 치료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항생제를 엄마나 아빠 마음대로 중간에 끊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항생제나 해열 진통제 처방을 받고 중이염 치료를 하게 되면 하루나 이틀 이내에 증상이 금방 좋아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물론 성인 같은 경우는 귀가 답답하다 이런 증상이 남아있게 되지만 애들은 그런 증상을 표현을 잘 못하기 때문에 아프지 않으면 잘 먹고 잘 노니까 괜찮구나 하고 약을 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병원에서 귀 상태를 확인하면서 항생제를 충분한 기간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세균성 감염에 의한 급성 중이염이 왔는데 항생제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만성 중이염이 올 수도 있고 고막이 터져서 고름이 나온다거나 이런 합병증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지켜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이염을 예방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예방접종을 잘 하는 것입니다. 폐렴구균과 또는 폐구균 그리고 뇌수막염 예방접종을 하면 심각한 중이염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감 예방접종도 하는 것이 중이염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들 수유하실 때 똑바로 눕혀서 수유를 할 경우에 이 중이염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젖병으로 수유할 때는 한 30도 정도 약간 비스듬히 눕혀서 수유를 하시는 것이 중이염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공갈젖꼭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것을 잠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밤새 물고 잔다든가 하루 종일 물고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면 중이염에 걸릴 확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중이염의 내시경 소견을 오늘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급성 중이염은 내시경 소견을 단계별로 나누어서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이 급성 중이염의 그레이딩 시스템이라 그래서 중이염의 단계를 0에서부터 7까지 나눈 것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그레이드 0은 정상적인 고막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레이드 1은 고막 자체가 빨갛게만 된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레이드 2는 투명한 물이 찼는데 전체적으로 차지 않고 부분적으로 찬 것을 그레이드 2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물이 찼는데 전체적으로 물이 차 있는 것을 그레이드 3라고 그러고요. 불투명한 물이 찬 거를 그레이드 4, 5라고 그러는데 불투명하면서 일부분이 찬 거를 그레이드 4 그리고 불투명하면서 전체적으로 물이 찬 것을 그레이드 5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드 6는 이렇게 고막이 팽창이 되어 있는 것을 그레이드 6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레이드 7은 고막 주변으로 수포가 잡히는 수포성 고막염을 동반하는 경우를 그레이드 7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레이드를 이제 설명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이게 단계가 높아질수록 꼭 심한 중이염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 때부터 그레이드 3부터 올 수도 있고 그레이드 5, 6부터 다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단계에 따라서 예후가 나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수포가 잡혔다 그래서 예후가 더 나쁘거나 그러지도 않고요. 단지 이런 불투명한 액이 차거나
이렇게 팽창이 되어 있거나 이렇게 수포가 잡혀 있을 경우에는 세균성 감염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항생제 치료를 대부분 권장하는 편입니다. 저는 설명할 때 이렇게 복잡하게 사실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이 그레이드를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은 의사들끼리 그 정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환자나 보호자 설명용으로는 큰 중요성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서 설명할 때는 그레이드 1, 2, 3 정도는 초기로 중이염이 약하게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레이드 4, 5 정도 되면 조금 심하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레이드 6나 7이 오면 중이염이 좀 심합니다, 통증이 좀 심하셨겠네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고막 같은 경우에는 그 통증을 느끼는 게 이렇게 고막이 팽창이 되거나 수포가 생기면서 압력을 받았을 때 고막이 팽창하게 되면 통증이 심하게 오기 때문에 이런 팽창이 된 소견이나 수포가 생겼을 때는 좀 심하구나 하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레이드가 급성 중이염의 예후나 아니면 치료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며칠 전에 왔던 환자의 그 중이염 소견을 한 3일 인터벌로 해서 이렇게 추적 관찰한 그 중이염 소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급성 중이염 소견이고요. 고막에 팽창이 와 있고 불투명한 물이 차 있어서 그레이드 6 정도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첫째 날이고요. 그리고 3일 후에 왔을 때는 고막이 팽창되었던 것이 없어졌지만 불투명하게 하얀 액 같은 것이 남아있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6일째 소견입니다. 6일째 보면 위쪽에 공기방울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기방울이 보인다는 것이 뭐냐면 이제 이관 기능이 살아있다는 거고요. 이 이관을 통해서 이 물이 배출이 되고 그 대신 공기가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일째 봤을 때는 마지막으로 깨끗한 고막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큰 아이들의 경우에는 치료를 보통 한 5일에서 7일만 해도 금방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 중이염이 정상적인 경과를 받는다면 보통 잘 낫는 아주 흔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겠는데요. 이것이 정상 고막 사진입니다. 정상 고막을 보면 이쪽에 하얗게 이제 고막뼈가 이제 보이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고막뼈는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막 가운데에서 밑으로 45도 방향으로 하얗게 반짝이는 부분이 보일 것입니다. 이 반짝이는 것은 내시경의 빛에 반사돼서 보이는 것으로 영어로 콘 오브 라이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콘 오브 라이트가 보이면은 고막이 형태가 정상이고 물도 차 있지 않고 정상 고막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상 고막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뒤쪽에 약간 하얀 부분이 보일 겁니다. 간혹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쪽 고막뼈가 이렇게 가운데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뒤쪽에서 고막이 좀 투명하고 맑은 애들은 이 뒤쪽에서 고막뼈가 조금 나온 게 같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쪽에 살짝 나오는 하얀 음영은 정상적인 소견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1단계 고막에 발적이 생긴 그런 사진이고 이제 곧 중이염이 이제 시작될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이쪽 고막 주변에도 이제 혈관이 많이 늘어나서 염증 소견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단계 중이염이고요. 중앙 부분에 약간의 출혈이 동반되어 있는 소견이 보이고 고막뼈를 따라서 이렇게 혈관들이
발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2단계입니다. 맑은 물이 밑에 살짝 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단계인데 맑은 물이 부분적으로 차 있습니다. 2단계는 맑은 물이 부분적으로 찬 거, 그리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맑은 물이 차 있는 3단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불투명한 물이 부분적으로 차 있어서 4단계, 전체적으로 불투명한 물이 다 차 있기 때문에 5단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막에 불투명하게 물이 차 있으면서 가운데 고막 뼈가 잡고 있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전체적으로 많이 부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6단계의 전형적인 그런 사진이고요. 도넛 모양을 닮았다 그래서 도넛 쉐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고막 위로 이제 수포들이 많이 생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수포가 생기는 그 중염을 우리가 수포성 고막염이 동반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수포가 생길 때 통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마찬가지로 수포성 고막염입니다. 이게 좀 크게 생긴 수포성 고막염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3일 후에 봤을 때 이 수포가 물이 빠지면서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안쪽에는 역시 물이 다 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급성 중이염이 심해서 고막에 천공이 생긴 모습입니다. 이렇게 천공이 생기게 되면 귀 안에 중이 쪽에 있는 액이 밖으로 흘러나와서 귀 바깥으로 진물이 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천공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세균성 감염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항생제 치료를 잘 받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중염에 의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집에서 귀이개를 가지고 엄마들이 귓밥을 파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엄마나 아빠들이 귀이개를 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귀를 파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따라 하다가 너무 깊이 넣어서 이렇게 고막에 상처가 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들끼리 장난하다가 귀이개를 파고 있는데 툭 친다거나 하면 심하면 이 고막에 구멍이 뚫리는 고막 천공까지도 크게 생길 수 있어서 귀이개는 절대 애들 앞에서 귀 파는 모습을 보여주지 마시고 애기들한테도 귀이개를 가지고 놀지 못하도록 항상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고막 천공이 크게 생기게 되면 나중에 고막이 잘 붙지 않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나중에 고막 성형술이라는 대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사진은 물놀이 후에 웨이도에 이렇게 모래들이 이렇게 끼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고막 천공인데요. 천공 사이즈가 조금 큰 편이죠. 스노클링을 하고 나서 무리하게 한 때문에 이 고막에 구멍이 뚫린 것입니다. 스노클링을 할 때는 항상 교육을 먼저 받고 이관에 공기를 넣어서 이 고막에 압력이 전달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그 비행기를 탔을 때 생기는 압력 손상에 의한 출혈입니다. 특히 이런 출혈이 생기는 경우는 아기들이 감기가 걸렸을 때 비행기를 타게 되면 이런 현상이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가 코가 많이 막히는 경우에는 되도록 비행기를 타지 않는 게 좋고요. 만약에 꼭 타야 된다면 코 속에 이물질이나 코를 완전히 제거를 한 후에 비행기를 타시는 걸 권장드리고, 그리고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해서 콧물을 최대한 안 나게 하고 비행기를 타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이것은 귀에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요. 이 이물질은 인조잔디에서 축구샵을 하고 놀다가 잔디 안에 있는 이런 구슬같이 생긴 초록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귀 안에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진균성 웨이도염이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웨이도에 곰팡이가 가득 들러붙은 것입니다. 특히 이 웨이도에 진균 감염이 오는 경우는 귀지가 꽉 막혀가지고
귀지 안쪽과 바깥쪽이 이렇게 공기가 잘 들어들지 못할 때 습한 환경이 조성이 되고 따뜻한 환경이 되게 되면 곰팡이와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많이 간지러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급성 중이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런 급성 중이염의 내시경 사진까지 같이 보아봤습니다. 이런 급성 중이염은 치료가 중요한데 제일 조심하셔야 될 거는 증상이 좋아졌다고 해서 중이염이 다 나은 것이 아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만성 중이염이나 고막 청홍 그리고 진주종 같은 안 좋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 항상 잘 알아주시고요. 특히 2세 미만에서는 중이염을 그냥 방치하시면 안 좋을 수 있다. 그리고 만 6개월 미만에서는 특히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급성 중이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급성 중이염은 굉장히 흔한 질환이고 우리 아기들 많이 괴롭히는 질병인데 대부분은 치료가 잘 되기 때문에 치료만 잘 받으면 걱정 없이 다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급성 중이염이 잘 낫지 않고 오래 가는 경우가 있는데 급성 중이염이 삼출성 중이염이 된다든가 만성 중이염이 된다든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꼭 병원에서 확인을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삼출성 중이염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